대회와 공모전 재패하기를 발표할 이석호입니다. 자, 우선 제 소개부터 해보겠습니다. 소개를 하기도 뭐한 게 여기 그냥 iOS 개발자 적혀있고 수상 이력만 쭉 나열되어 있는데 이게 제가 이 발표를 진행하는 근거입니다. 솔직히 늘리려고 여기 싱가포르 쇼폼 공모전도 넣어놨긴 한데 소프트웨어 관련 대회는 제가 볼드체 처리해놨습니다. 자, 우선 들어가기에 앞서서 대회가 중요한 이유부터 설명드리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는 포트폴리오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취업할 때 포트폴리오 다들 필요하시죠? 포트폴리오 맨 밑에 저는 수상 이력들을 넣어놨는데요. 이렇게 노션으로 정리가 되어 있고 이거 되게 많아 보이고 이쁘죠? 이렇게 포트폴리오를 장식할 수 있습니다. 면접 볼 때 개발 역량만큼 중요하진 않지만 수상 이력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신입 개발자의 경우에 경력이 없잖아요. 그래서 경력을 이 대회 수상 이력으로 대신 판단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뉴스 기사에 출연을 할 수도 있습니다. 이거 뉴스 기사에 이름 나와보기 쉽지 않죠? 어떤 대단한 일을 해야만 되죠. 대회 수상이 대단한 일은 맞지만 대서고만의 장점입니다. 대회에서 수상을 하면 보도자료를 써줘요. 그렇게 저는 대회 수상을 여러 번 해서 여러 번 나오기도 했는데 구글에 검색하면 이름 나오는 거 얼마나 기분 째집니까? 이거 정말 기분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자신감과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존감이 낮아지면 번아웃 증후군이 오는데 개발자에게 번아웃은 매우 위험한 건데 저는 작년에 해커톤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건데 해커톤을 망치고 나서 한 달 동안 번아웃이 와서 개발을 아예 하지 못했어요. 시간을 날려버린 거죠. 하지만 대회에서 수상을 하게 되면 자존감을 높일 수 있습니다. 자신감과 자기가 할 수 있다는 믿음, 그게 생기는 거죠. 저도 이 번아웃을 대회 수상으로 극복해냈고 뭐든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대회는 귀중한 경험입니다. 우리는 곧 성인이지만 대회는 거의 학생일 때만 누릴 수 있는 기회입니다. 왜냐하면 성인 되면 바빠서 못하니까요. 여러분 취업하면 회사에서 개발해야 되는데 대회 어느 시간에 나갑니까? 그래서 개발자에게 있어서 특히 학생 개발자 여러분에게 있어서 대회는 굉장히 귀중한 경험이자 기회입니다. 하지만 이건 다 수상을 했을 때 얘기고요. 그럼 어떻게 수상을 하는지 지금부터 알려드리겠습니다. 사실 이게 제 주관적인 의견이기도 하고 이게 꼭 정답만은 아니에요. 저라서 통한 케이스일 수도 있고 운이 좋아서 통과한 케이스일 수도 있죠. 하지만 그래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서류 심사입니다. 대회의 가장 첫 단계죠. 대부분의 공모전들은 서류 심사부터 시작합니다. 서류에서 아이디어와 이제 개발 계획을 쓰고 그것을 통과하면 개발에 들어가서 본선 심사를 발표 심사로 보는 방식인데요. 우선 첫 번째는 심사위원의 입장에서 생각해야 됩니다. 심사위원은 우선 대회 한 개 참가자 몇 명이죠? 한 수천, 많으면 수천 명 되죠. 뭐 대충 작은 대회라도 수백 명은 참가할 거예요. 공모전이라면요. 그런데 심사위원 입장에서 이 모든 참가자들의 서류를 다 봐야 합니다. 그럼 지루할 수밖에 없죠. 여러분 책 여러 번 읽으면 어때요? 책 좋아하는 친구들도 있지만 대부분 친구들 지루할 거예요. 게임하고 싶죠. 그래서 이런 문서들 계속 넘기다 보면 아 지루해 하고 결국에 눈에 들어오는 것만 기억에 남지 다른 것들은 기억에 남지 않게 됩니다. 그래서 우측은 이제 제가 1학년 때 스택에 서류를 냈던 건데요. 이걸 보면 전혀 눈길을 끄는 요소가 없죠. 그냥 텍스트만 써놨어요. 이런 것은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못 끕니다. 이에 반해서 올해 스택에 접수한 퉁게더의 서류입니다. 일단 눈길을 끄는 서류는 우선 문제 상황을 깔끔하게 정의하고 중요한 내용만 볼드체로 강조한 이런 느낌의 텍스트 문서지만 여기 보시면 이미지가 두 개 있죠. 이미지를 많이 활용하는 거 좋습니다. 뭐 과하게 활용하는 거는 뭐든지 좋진 않지만 이렇게 세련된 이미지, 타이틀, 그리고 여러분의 로고 이런 것들을 넣어주면 이제 확실히 세련돼 보이고 이뻐 보입니다. 완성도 있어 보이죠. 그래서 우측의 서류처럼 이미지를 사용하는 것을 권장하고요. 여기 보시면 퉁게더의 마스코트, 투니인데요. 이 마스코트처럼 눈길을 끄는 요소 이 친구 그림도 그려놨네? 마스코트도 있네. 이런 것들을 심사위원들이 생각하고 기억에 남을 수 있게 해야 됩니다. 그 다음 소프트웨어 작품. 여러분 거의 다 소프트웨어로 공모전 나가잖아요. 소프트웨어 작품을 접수한다면 목업을 활용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목업이 무엇이냐? 이제 휴대폰 모형 안에 여러분의 작품 스크린샷 또는 디자인을 넣는 건데요. 요 우측에 저희 통계더의 목업인데요. 목업이 있다면 확실히 구현 가능성이 있다고 알릴 수 있습니다. 우린 이것을 만들겠다라고 목업을 만들어서 선언을 한 거죠. 그리고 모든 페이지에서 정성이 느껴져야 됩니다. 대충 한 거는 이제 뭐 물론 대충 하진 않겠지만 무조건 모든 페이지에서 정성이 느껴져야 확실히 기억에 남을 수 있고 아, 이 팀은 붙여야겠구나 라는 생각이 심사위원들 머릿속에 들어야 됩니다. 여기 보시면 이거 정말 열심히 썼어요. 자, 그 다음 서류 심사를 통과했다면입니다. 서류 심사를 통과하고는 이제 개발을 시작하겠죠. 디자인, 기획 단계 다음에 개발을 시작할 건데 여기서 대회가 원하는 것을 먼저 파악해야 됩니다. 대회가 원하는 것이 뭐지? 하면 수상작들을 살펴보면 됩니다. 뭐 주소창이라든가 주소창 지금은 없어졌지만 스택 그리고 뭐 해커톤에서도 앱잼 같은 해커톤은 여러 번 했으니까 이전 수상작들을 찾아볼 수 있는데 그런 수상작들에서 공통점을 찾아야 돼요. 이 대회가 뭘 원하는지, 우리한테 뭘 바라는지. 주소창은 아이디어를 중요시했습니다. 그리고 해커그라운드는 배포를 중요시했습니다. 해커그라운드 참가해보신 학생분들 아시겠지만 배포 안 된 팀들 다 떨어지고 발표도 못했습니다. 그리고 스택은 출시를 중요시했습니다. 스택은 출시한 앱 그리고 그 앱의 다운로드 수 이런 것들까지 심사 항목에 모두 포함시키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출시를 중요시한다는 걸 알 수 있죠. 대회가 원하는 바는 대회마다 다릅니다. 그리고 코드를 신경 쓰지 마라입니다. 이건 좀 케바케일 수도 있어요, 대회마다. 하지만 저희 고등학생입니다. 현업 개발자보다 당연히 못 짤 수밖에 없어요. 경력이 부족하잖아요. 여기 오른쪽 알레르미 코드인데요. 스위프트 하는 친구들 아니면 조금 코딩 조금 하는 친구들 보면 이거 조금 엉망인 거 아실 거예요. 제가 1학년 때 1년 3개월 전쯤이니까 여러분보다 못할 때입니다. 이렇게 코드가 엉망인데도 상생상 그러니까 고등부 1등으로 수상을 했는데요. 이처럼 코드 스타일은 심사위원 중에 개발자가 있다면 시니어일 거잖아요. 주니어 개발자는 아닐 거 아니에요. 당신의 코드는 그분한테는 거기서 거기에요. 그래서 코드에 꼭 시간을 낭비하지 마세요. 시간이 많다면 코드 스타일을 정리해도 되지만 이런 곳에 이제 시간 낭비하지 않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우선 타깃층을 선정해서 인터뷰를 하거나 베타 테스트를 실시하면 좋아요. 그러니까 저희가 이걸 출시해서 꼭 이제 사용자가 사용할 수 있게 만들겠다. 우린 이걸 꼭 개발 완료하겠다라는 의지를 보여줘야 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알레르미 베타 테스트까지 갔고요. 통계도도 지금 베타 테스트 진행 중입니다. 이런 것을 심사위원분들한테 확실히 증명해야 되고 그 증거를 이제 발표 자료에 첨부하면 되겠죠. 그럼 이제 발표 심사를 찢어놓는 방법입니다. 솔직히 제 프레젠테이션이 진짜 발표장을 찢어놓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발표 연습을 지금까지 굉장히 많이 했고 뭐 PPT도 굉장히 오랜 시간 들여서 만드는 편인데요. 이게 이제 저희 작품을 심사위원들한테 선보여주는데 큰 역할을 하기 때문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퉁게더의 스택 본선 발표 자료를 일부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타이틀입니다. 타이틀에는 저희 소개와 이제 퉁게더의 마스코트 그리고 로고가 있죠. 그 다음 문제 상황을 제시하는데 여기서 저희는 반전을 뒀습니다. 우선 퉁게더는 한국 웹툰 업계의 문제점을 해결하려고 만든 플랫폼입니다. 어떤 문제를 해결하는 플랫폼인 거죠? 대부분의 공모전에서 원하는 형식입니다. 여기서 일단 한국 웹툰의 밝은 면을 보여줍니다. 한국 웹툰은 이제 전 세계 수출도 되고 이제 시장도 크고 유명하다라고 소개를 하죠. 하지만 여기서 반전이 일어납니다. 기사를 첨부합니다. 증거죠. 한국 웹툰 업계의 문제점들에 대한 근거입니다. 이것에 대한 정리 내용도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해결책을 보여줍니다. 이렇게 저희가 어떻게 이걸 해결했는지 보여주고 그 다음은 이제 타이틀과 목업이 나올 차례입니다. PPT에도 목업 넣으면 좋습니다. 여기 보면 이거 3D로 목업이 쭉 올라오는데 이거는 기회되면 제가 어떻게 하는지 설명을 해드릴게요. 그 다음은 이렇게 작가와 독자, 타깃층, 스택은 이제 배포 그리고 출시, 사용자가 얼마나 쓰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보이기 때문에 이렇게 타깃층 선정, 시장 선정
이런 것들을 신경 써서 PPT에 넣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내용을 첨부를 한 거고요. 여기 타깃층을 페르소나로 정의한 것도 있습니다. 애니메이션입니다. 여러분 제 PPT에서 보셨다시피 저는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넣습니다. 하지만 과한 애니메이션은 금물입니다. 왜냐하면 애니메이션이 이제 당신이 만든 PPT 내용에 집중하는데 방해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예전에는 애니메이션을 굉장히 많이 넣었지만 이제 제가 말할 때마다 넘기면서 글자가 나오게 한다던가 이런 애니메이션이나 아니면 화면 전환, 아까처럼 모핑 같은 애니메이션 그런 것만 넣지 과한 애니메이션은 저도 지양하는 편입니다. 그리고 애니메이션을 넣을 때 주의사항입니다. 이거 굉장히 중요한데요. 발표를 이제 뭐 온라인으로 할 수도 있고 직접 뭐 서울 올라가서 할 수도 있죠. 발표 환경은 저마다 다릅니다. 파워포인트 버전 2010을 쓸 수도 있고 16을 쓸 수도 있고 버전마다 또 지원하는 기능이 다르잖아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스택에 미리 애니메이션을 써도 되는지 여쭤봤는데 애니메이션을 써도 된다고 하셔서 이렇게 애니메이션을 넣었는데 문제는 저희 애니메이션 모두가 모핑으로 작동한다는 거였습니다. 모핑이 대충 말하자면 이제 전 슬라이드에 있는 내용을 자연스럽게 그 후 슬라이드에 합성하는 그런 트랜지션인데요. 이것을 사용했다가 파워포인트 버전이 2010이었거든요. 대회장이 모핑이 작동을 안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뇌정지 왔었거든요. 다행히 제가 절망하는 모습을 보고 심사위원분께서 이제 제 개인 노트북으로 해도 된다고 하셔서 개인 노트북으로 발표만 빠르게 진행했었습니다. 이런 거 꼭 주의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발표할 때 이제 대본을 안 쓰면 좋다고 하는 친구들 있죠. 대본 안 쓰면 좋긴 좋습니다. 저처럼 이렇게 자연스럽게 말을 할 수 있고 진짜 청중들하고 대화하는 느낌, 강연하는 느낌이 나니까요. 그런데 자신 없으면 대본을 쓰세요. 대본 안 쓰고 더듬거리는 것보다 훨씬 낫습니다. 대본 안 쓰고 이제 나 할 수 있다 하고 대본 이렇게 외우고 했다가는 피보입니다. 정말 더듬거리거나 하면 끝이거든요. 솔직히 저는 대본 외우지 않았어요. 지금 발표하는 것도 프리스타일이에요. 이제 발표 많이 하게 되면 이렇게 결국에 되기 때문에 뭐 경험이 많다면 상관없겠지만 이제 대회를 처음 나가는 친구들도 많기 때문에 이런 점 유의해 주시고요. 그리고 주눅들지 마세요. 당당해져야 됩니다. 여러분 만든 작품 다 좋아요. 멋집니다. 고등학생이 이런 앱들 만드는 거 흔치 않아요. 이런 사이트 만드는 거 흔치 않아요. 여러분 모두 다 뛰어난 개발자인데 절대 발표장에서 주눅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희 당당함, 발표자의 당당함, 그리고 당신의 작품에 대한 자부심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정리해드리겠습니다. 디자인을 잘해야 됩니다. 우선 제 PPT 그리고 서류 보셨다시피 디자인 굉장히 깔끔하죠. 이게 제가 코딩을 시작하기 전에 포토샵을 배웠었는데 이 포토샵 짬밥이 계속 쌓이다 보니까 결국에 디자인 실력도 같이 늘게 됐는데 이렇게 오른쪽에 보시면 여러분이 많이 봤을 법한 포스터들입니다. 이거 다 제가 혼자서 디자인한 거고요. 그리고 밑에 두카미 로고, 바인드 세 로고, 그리고 저희 팀 퉁게더 개발한 팀 프로그레스 로고 전부 다 제가 디자인한 겁니다. 시간이 난다면 포토샵을 공부해보세요. 일러스트레이터도 공부해보세요. 하지만 시간이 없다면 여러분 피그마 다들 쓰시죠? 피그마를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들 다 피그마로도 되는 것들이거든요. 그리고 진짜 간절히 대회 수상을 원한다면 디발자가 되세요. 디발자는 이제 디자이너 플러스 개발자의 은어인데요. 디발자가 되세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의 작품을 더 잘 선보일 수 있고 그리고 결국에 디자인 능력도 같이 오르는 거니까 할 수 있는 게 더 많아지는 거죠. 그리고 실패는 경험, 성공은 경력입니다. 저는 성공만 하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렇게 수상 이력을 채울 수 있었던 이유는 실패에 오래 좌절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19년도, 20년도 한국 코드페어에서 2번 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2021년도에 제3회 한국 코드페어에서 은상을 탔고요. 그리고 작년 여름 해커톤에서 모종의 이유로 이제 해커톤을 망치게 됐는데 그런데 이때 이후로 실패를 극복해내고 나머지 해커톤들 다 싹쓸이 했습니다. 실패에 굴하지 말라는 건 빈말이 절대로 아닙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그 번아웃 증후군 있잖아요. 그런 건 진짜 위험한 건데요. 보통 실패를 했을 때 번아웃이 많이 오죠. 저도 작년 해커톤 충격에서 한 달 동안 헤어나오질 못했는데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다른 대회의
자신감으로 채우는 거죠. 다른 대회에서 얻은 자신감, 자존감으로 이 번아웃을 채우면 번아웃 쉽게 극복할 수 있습니다. 바로 도전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냐? 실패는 경험이니까요. 경험은 많을수록 좋죠. 이제 마무리를 하면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제 세련된 PPT 만들기, PPT에서 쉽게 3D 만들기, 그리고 2D, 3D 모핑 마스터하기, 멋있게 발표하는 방법, 이런 것들 제 학생 강의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학생 강의 신청하신 분들 정말 감사합니다. 자, 그럼 Q&A 진행해 보도록 할게요. 궁금하신 분 있으신가요? 네, 말씀. 애니메이션은 어떤 프로그램으로 만드는 건가요? 그 애니메이션이 파워포인트 애니메이션 말씀이신가요? 네. 네, 애니메이션 어떻게 만드냐고 질문을 해주셨는데, PPT 애니메이션 같은 경우에 저는 그냥 PPT 사용합니다. 아무것도 첨가되지 않았어요. 그냥 PPT에서 애니메이션 이것저것 만지고 그리고 모핑 잘 활용하면 됩니다. 다른 질문이 있으신가요? 네. iOS를 하게 된 동기가 있으신가요? iOS를 하게 된 동기에 대해서 여쭤보셨는데요. 이게 그냥 조금 우연히 접하기도 했는데, 작년에 진행한 멘토멘티 활동에서 iOS를 하게 됐고, 그때부터 시작을 했는데 제가 또 앱등이기도 해서 조금 쉽게 받아들였던 것 같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대회 같은 건 어디서 찾나요? 대회 같은 것들은 이제 대회를 찾는 홈페이지가 있는데, 이거 나중에 시간 되면 공유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유명한 대회들은 이미 학교 포스터나 아니면 학교 공고에도 올라오는 편입니다. 예를 들어서 스택, 그리고 작년에 주소창 같은 경우 있죠. 네. 아까 디자인 잘해야 한다고 하셨는데 제가 지금 포토샵을 그냥 6년차 하고 있는데도 디자인 실력이 잘 안 되는데 혹시 디자인 실력이 느는 팁 같은 게 있으신가요? 디자인 실력이 느는 팁에 대해서 이제 여쭤보셨는데요. 그 디자인 실력이 느는 방법은 머릿속에서 레퍼런스를 하는 겁니다. 저는 애플 제품을 굉장히 오래 써왔고 진짜 좋아하는데요. 애플의 휴먼 인터페이스 가이드라인이 머릿속에 그대로 들어가 있습니다. 애플이 추구하는 디자인, 이런 디자인 강박들을 머릿속에 가지고 있는 거죠. 뭐 이런 디자인들을 그냥 많이 보면 됩니다. 많이 보고 어떻게 만드는지 익히면 되죠. 포토샵 6년 하셨으면 굉장히 대단한 건데요. 포토샵 실력도 뛰어날 것 같은데, 이런 레퍼런스들만 잘 시켜주면 좋은 작품들 많이 만들 수 있습니다. 다른 질문 있으신가요? 네, 없으면 발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